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학교 3학년 창비,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쓰기입니다. 주장하는 글, 내용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학급 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져서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이죠. 나는 그 해답이 학급 자치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앞서 던진 질문에 대한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답을 글쓴이의 주장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학급 자치의 활성화가 불러오는 다음 효과 때문이다. 라며 이 이후에 학급 자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 학급 자치가 활성화되면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생활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라며 첫 번째 근거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급 자치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 규칙을 정하는 일이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학급 자치가 활성화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잘 지켰는지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지금 현재 자신의 주장에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 학교의 학생들은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만든 규칙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이를 보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학급 자치의 활성화는 학생들 스스로가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며 직접적인 사례를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급 자치의 활성화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가 두 번째 근거가 되겠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학생 자치 활동 이야기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급 자치 활동을 통해 학교의 주인으로서 교육 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한다. 앞서서는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면 두 번째에서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도서, 책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행했다라는 출처를 밝힘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주인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어 학교 생활을 보다 능동적으로 하게 한다. 학급 자치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주인의식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생활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근거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근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학급 자치의 활성화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경험이 필요하다. 학급 자치 관련 책, 학생 자치를 말하다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백 선생님의
학급 자치가 활성화되면 학생들은 학급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반 친구들과 함께 고민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결정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경험을 하면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게 되지요. 라며 학급 자치의 활성화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여기서도 주장의 근거 들고 있는데요. 그 주장의 근거 등 자료 제시하는 방식 한번 봅시다. 우선 책의 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저자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서 학급 자치가 학생들의 주인의식을 길러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명한 저자의 저서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급 자치를 활성화해야 하는 까닭을 살펴보았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보다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급 자치를 활성화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라며 학급 자치의 효과 요약하고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 한 가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주장하는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 답은 3번이었습니다. 글을 쓰기 전 근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한다 되어 있는데요. 주장하는 글을 쓰기 전에는 근거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선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설명 답은 3번이었습니다. 오답선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다. 이것은 설명하는 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두 번째, 근거는 독자의 관심을 많이 끌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심을 많이 끄는 것이 아니라 타당할수록 좋은 근거가 되겠죠? 4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 구성을 가진다 되어 있는데요. 이는 소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신뢰성이 떨어지는 근거는 가장 마지막에 제시해야 독자를 설득하는 데 유리하다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신뢰성이 떨어지는 근거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따라서 마지막 5번 선지까지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 텐데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2번 문제 풀어보시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주장과 대조적인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쓰기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